제2화 기적의 약 그리고 시작된 환각. 여러분 지난 일화 보셨나요? 30년 지기 말숙이가 준 빨간 알약 한 알. 그 약을 먹고 70평생 저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졌죠.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밤늦게 제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던 정체 모를 남자들. 저는 그 빨간 알약을 손에 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2화에서는 제가 겪은 그 소름 끼치는 밤의 진실과 기적의 약 뒤에 숨겨진 끔찍한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절한 악마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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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희 씨, 문 열라고. 안에 다 있는 거 알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빨간 알약이 땀 때문에 녹아내려 손바닥이 벌겋게 물들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외시경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센서 등조차 켜지지 않은 채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문이 부서질 듯 울렸는데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약의 부작용이라는 것을요. 저는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무릎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악소리 나는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무릎뼈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손바닥에 녹아있는 그 빨간 알약을 입으로 핥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숙이가 준 약통을 열어 하나를 더 꺼내 삼켰습니다. 약을 2알째 삼키고 5분이나 지났을까요? 통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몸이 마치 풍선처럼 붕 떠오르는 기분이었고, 집안의 형광등 불빛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반짝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갑자기 에너지가 샘솟았습니다. 평소엔 허리가 아파서 엄두도 못 내던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청소기를 돌리고 손걸레로 바닥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말수가 고맙다. 진짜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 저는 거실 거울 앞에서 뱅글뱅글 돌며 춤을 췄습니다. 70대 노인의 몸이 아니라 갓 성인이 된 발레리나처럼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저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동자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눈 전체를 덮을 정도로 커져 있었고, 그 너머로 제가 모르는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잠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뇌 속에서 수만 마리의 전령이 뛰어다니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쓱, 쓱. 안방 구석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벽을 타고 기어오더니 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제 얼굴 위로 내려왔고 차가운 냉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순이야, 한 알 더 먹어. 그래야 계속 안 아파. 그건 말숙이의 목소리도 남자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인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휘저으며 약통을 찾아 헤맸습니다. 약을 먹어야 이 공포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통을 여는 순간 약통 안에 빨간 알약들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 저는 거실 바닥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쓴물이 올라왔고 온몸은 매를 맞은 듯 쑤셨습니다. 집안 꼴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생각했던 거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화분은 깨져서 흙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지는 제 손톱 자국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제가 벽에 피로 쓴 듯한 글자들이었습니다. 더 줘. 더 줘. 더 줘. 제 손가락 끝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건 관절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말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숙아, 말숙아, 나 좀 살려줘. 이 약 좀 이상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숙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평소의 말숙이가 아니었습니다. 순이야, 벌써 다 먹었니? 너도 참 급하다. 더 필요하면 우리 헬스장으로 와. 거기 트레이너가 너 기다리고 있거든. 말숙이가 알려준 곳은 동네 상가 지하에 있는 낡은 헬스장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분명 무릎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가 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로 제 다리를 조종하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헬스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커진 눈동자,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가 이번엔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건 건장한 체격의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순이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법 약 정말 효과 좋죠? 그 남자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숙이도 이 남자도 저를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을 팔아치울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과연 이 헬스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말숙이는 정말 제 친구가 맞을까요? 여러분, 2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환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순이의 모습,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여기서 여러분의 선택을 묻고 싶습니다. 1번 이미 중독된 것 같으니 일단 트레이너 비위를 맞추며 약을 더 받아내고 기회를 본다. 2번 이건 범죄다. 당장 도망쳐서 경찰서로 달려간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의견이 순이가 제3화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지를 결정합니다.